저는 김지훈이라고 해요. 올해 40살이 됐고 서울에 있는 한 기술 회사에서 고급 금융분석 전문가로 일하고 있어요. 제 일상은 숫자와 보고서로 가득 차 있지만 가족이 제 삶의 중심이죠. 아내 유미라는 마케팅 이사로 일하면서 개인 브랜딩 전문가로 꽤 알려져 있어요. 그녀도 40살이고 우리 딸 예린이는 중학교 2학년이에요. 예린이는 항상 밝고 학교에서 돌아오면 아빠, 오늘 뭐 재미있는 일 있었어? 라고 물으며 안겨오곤 해요. 그리고 최민석이라는 사람은 40대 후반쯤 된 유명 부동산 개발 그룹의 CEO예요. 그 사람은 이미 가정이 있지만 그걸 알기 전까지 저는 그 존재조차 몰랐어요. 처음부터 미라가 자주 해외 출장을 가거나 고급 리더십 훈련 코스를 듣는다고 믿었어요. 미라는 집에서 저녁을 먹으며 그렇게 설명하곤 했어요. 지훈아, 이번에 또 유럽으로 가야 해. 브랜딩 워크숍이 있어서 네트워크를 더 넓힐 기회야. 이게 우리 가족을 위해 중요한 투자라고 생각해. 그녀의 목소리는 항상 자신감 넘쳤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알았어, 조심히 다녀와. 예린이랑 내가 기다릴게라고 대답했어요. 출장 준비를 도와주면서 그녀의 가방에 옷을 접어넣고 여권을 확인해 주는 게 제 습관이 됐어요. 미라는 출발 전에 항상 제 뺨에 키스하며 고마워. 당신 덕분에 안심하고 갈 수 있어라고 속삭였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뿌듯함을 느꼈어요. 회사에서 바쁜 나날을 보내며 미라의 성공이 우리 미래를 밝혀줄 거라고 믿었어요. 출장 중에 미라가 보내는 메시지들은 늘 짧지만 따뜻했어요. 지금 비행기 아니야. 도착하면 연락할게. 또는 훈련이 너무 강도 높아서 피곤해. 하지만 유익해. 라고요. 저는 그 메시지를 읽으며 미소를 지었어요. 집에서는 예린이와 함께 저녁을 차리고 그녀의 숙제를 도와주며 시간을 보냈어요. 예린이가 엄마 언제 와? 보고 싶어라고 하면 저는 곧 올 거야. 엄마가 열심히 일하고 있으니까라고 안심시켜줬어요. 그런 날들이 쌓여 3년이 흘렀어요. 미라의 출장이 잦아지면서도 저는 의심 한 번 하지 않았어요. 그녀의 눈빛이 진심처럼 느껴졌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오후, 서울의 고급 상업 복합 단지에서 클라이언트 미팅을 마치고 커피숍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유리창 너머로 사람들로 북적이는 쇼핑 구역이 보였어요. 갑자기 눈에 띈 건 미라의 익숙한 실루엣이었어요. 그녀는 보석 디자인 코너에 서 있었고 환한 미소를 지으며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옆에 있는 남자는 키가 크고 세련된 정장을 입은 나이 든 듯한 사람이었어요. 저는 순간 멈칫했어요. 미라는 오늘 출장 중이라고 했는데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가까이 다가가 보니 그 남자가 미라의 목에 반짝이는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조심스럽게 걸어주고 있었어요. 목걸이는 맞춤 제작된 듯 세공이 정교했어요. 남자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우리 3주년 기념으로 이 선물이 내게 딱 맞을 거야. 내 미소처럼 빛나네. 미라는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웃었어요. 민석 오빠, 정말 고마워. 이거 너무 예뻐. 그녀의 손이 남자의 팔을 살짝 잡았어요. 그 순간 남자가 미라의 이마에 가볍게 키스했어요. 제 시야가 좁아지며 머릿속에서 3주년이라는 단어가 맴돌았어요. 3년. 그게 무슨 뜻인지 바로 깨달았어요. 지난 3년 동안 미라가 저를 속여온 거예요. 출장이라고 했던 모든 날들이 이 남자와의 시간이었어요. 손이 떨려서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어요. 카메라를 켜고 그들의 모습을 몰래 녹화하기 시작했어요. 미라가 목걸이를 만지작거리며 웃고 남자가 지갑에서 회사 블랙카드를 꺼내 결제하는 장면까지요. 카운터 직원이 카드를 스와이프하고 영수증을 건네는 그 순간 남자가
미라의 손을 잡았어요. 이제 저녁 먹으러 갈까? 네가 좋아하는 레스토랑 예약했어. 저는 벽 뒤로 몸을 숨기고 영상을 확인했어요. 화면 속 미라의 행복한 표정이 제 가슴을 찔렀어요. 복합 단지를 빠져나올 때 다리가 후들거려서 벤치에 주저앉았어요. 주변 사람들이 웃으며 지나가는데 제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차에 타서 시동을 걸었지만 핸들을 잡은 손이 떨려서 출발하지 못했어요. 눈물이 흘러내려 뺨을 적셨어요. 왜 나한테 이런 짓을? 혼자 중얼거렸어요. 집으로 가는 길 내내 지난 3년의 기억들이 스치듯 떠올랐어요. 미라가 파리로 가야 해. 중요한 클라이언트 미팅이야 라고 했던 날, 공항에서 그녀를 배웅하며 안아줬던 순간, 훈련 캠프에서 연락이 늦을 수 있어 이해해줘라고 보낸 메시지, 그때마다 저는 걱정 마, 사랑해라고 답했어요. 그 모든 게 거짓이었어요. 집에 도착해서 현관문을 열자 예린이가 달려와 안겼어요. 아빠, 오늘 학교에서 재미있는 일 있었어. 엄마한테 말할 건데 엄마 언제 와? 그녀의 무구한 눈빛에 제목이 메었어요. 저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엄마 곧 올 거야. 아빠랑 먼저 저녁 먹자라고 말했어요. 예린이가 주방으로 뛰어가는 동안 저는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다시 봤어요. 영상 속 미라의 웃음소리가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그날 밤 예린이를 재우고 나서야 혼자 방에 앉아 울었어요. 미라가 보낸 마지막 메시지, 오늘 늦을 것 같아. 사랑해를 읽으며 제 손가락이 떨려. 이제 모든 게 달라졌어요. 그 3년의 속임수를 하나하나 풀어가기 시작했어요. 미라의 일정표를 확인하고 과거 메시지를 뒤적이며 진실을 파헤치기로 마음먹었어요. 가슴이 아팠지만 예린이를 위해 강해져야 했어요. 저는 그날 밤 예린이가 잠든 후에 컴퓨터 앞에 앉았어요. 손이 아직도 떨렸지만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미라의 온라인 앨범을 열어보기 시작했어요. 그녀가 자주 올리는 출장 사진들이 가득했어요. 밀라노의 거리, 스위스의 알프스 산맥, 호화로운 호텔 로비들. 미라는 항상 캡션에 브랜딩 워크숍 중 네트워크가 쌓여가네라고 썼어요. 저는 그 사진들을 하나씩 다운로드했어요. 제 금융 분석 기술을 활용해서 여기미지 검색을 해보기로 했어요. 구글에 사진을 업로드하고 검색 버튼을 눌렀어요. 결과가 나오자마자 숨이 닫힐 뻔했어요. 모든 사진이 경기도 외곽의 스튜디오나 모형 복합 단지에서 찍힌 거였어요. 밀라노 거리는 그냥 세트장, 스위스 산맥은 배경 합성. 미라가 해외에 간 적이 한 번도 없다는 증거였어요. 다음으로 미라의 서랍을 열고 여권을 꺼냈어요. 표지를 넘기자 출입국 도장이 하나도 없었어요. 지난 3년 동안 한 번도 국경을 넘지 않았어요. 이게 다 뭐야?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어요. 가슴이 답답해서 창문을 열고 밤 공기를 들이마셨어요. 미라가 집에 올 때까지 기다릴 수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예린이를 학교에 보낸 후 바로 행동에 나섰어요. 미라의 옛 동료. 회사에서 친했던 박 과장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형, 미라가 요즘 어때? 출장 많아? 라고 물었어요. 박 과장이 한숨을 쉬며 대답했어요. 지훈아, 미라가 3년 전에 내근직으로 바뀌었어. 출장은 거의 없고 그냥 연차 쓰는 날이 많았지. 왜? 그 말을 듣고 제 귀를 의심했어요. 미라가 매번 회사에서 보내는 출장이라고 했는데 전부 휴가였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주먹을 쥐었어요. 분노가 치밀어 올라서 커피 잔을 던질 뻔했어요. 집에서 혼자 앉아 은행 앱을 열었어요. 우리 공동 계좌를 확인하니 이상한 항목이 눈에 띄었어요. 보조 신용카드가 하나 붙어 있었어요. 그 카드는 제 계좌에서 자동으로 돈이 빠져나가도록 설정돼 있었어요.
거래 내역을 스크롤하며 봤어요. 고급 호텔 예약비, 명품 란제리숍 결제, 남성용 시계와 지갑 구매. 3년 동안 총 7천만 원이 넘었어요. 각 항목을 클릭할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이 돈으로 그놈과 생각만 해도 속이 울렁거렸어요. 더 파고들어서 미라의 노트북을 켰어요. 비밀번호는 우리 결혼기념일이었어요. 그녀의 일기 앱을 열어보니 비밀 폴더가 있었어요. 아내 민석 오빠에 대한 글들이 빼곡했어요. 오빠와 함께한 밤이 너무 행복해. 지훈과는 이제 끝내고 싶어. 오빠랑 재혼해서 새 삶을 살고파. 읽을수록 눈물이 고였지만 스크린샷을 찍으며 증거를 모았어요. 그 글들이 제 결심을 더 굳혔어요. 이제 움직일 때였어요. 다음 날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어요. 이혼 전문 변호사인 이 변호사를 만났어요. 저 아내의 외도를 증거로 모았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물었어요. 이 변호사가 서류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은 증거들이네요. 위자료 청구와 재산 분할을 준비합시다. 그 자리에서 계약을 맺고 사립탐정을 소개받았어요. 탐정은 김탐정이라고 50대 초반의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최민석과 미라의 만남을 추적해 주세요라고 부탁했어요. 일주일 후 김탐정이 보고서를 가져왔어요. 사진들 속에 미라와 민석이 VVIP 레스토랑에서 손을 잡고 있는 모습, 호텔 로비에서 체크인하는 장면이 있었어요. 더 충격적인 건 민석의 회사 상황이었어요. 최민석 씨가 회사 법인 카드를 남용하고 있어요. 내부 감사 중인데 호텔비와 엔터테인먼트 비용이 과도해요. 업무상 배임으로 걸릴 수 있어요. 김 탐정이 사진을 보여주며 설명했어요. 그 카드가 오늘 본 그 블랙 카드였어요. 이 정보를 들고 민석의 아내 하서영 씨를 찾아갔어요. 그녀는 44살, 두 아이를 키우는 전업주부였어요. 카페에서 만났어요. 서영 씨,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김지훈이에요. 우리 남편들이 같은 여자와 말을 잇기 힘들었어요. 서영 씨가 눈을 동그랗게 뜨며 물었어요. 무슨 소리예요? 증거 있어요? 저는 태블릿을 내밀며 사진, 화단, 일기 캡처를 보여줬어요. 민석이 회사 돈을 써서 미라와의 관계를 유지한 증거도요. 서영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이 계자씨, 아이들 때문에 참아왔는데 그녀가 이를 갈며 말했어요. 우리는 함께 울었어요. 같이 이혼 소송 걸어요. 그리고 민석을 업무상 배임으로 고소합시다. 제가 제안했어요. 서영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지훈 씨. 같이 해봐요. 이 불륜 커플을 끝장내요. 우리는 변호사와 상의하기로 약속하고 헤어졌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바람이 차가웠지만 제 마음은 결의로 불타올랐어요. 예린이를 안고 아빠가 지켜줄게라고 속으로 다짐했어요. 며칠 후 미라가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녀는 싱가포르 세미나에서 돌아왔다고 하면서 가방에서 예린이에게 줄 기념품을 꺼냈어요. 싱가포르 마카롱 세트와 작은 키링, 모두 가짜처럼 보이는 물건들이었어요. 예린이가 뛰어와 엄마, 이거 진짜 싱가포르 거? 라고 물으며 안겼어요. 미라는 웃으며 그럼 엄마가 직접 사온 거야. 맛있게 먹으라고 대답했어요. 저는 부엌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며 속으로 이를 갈았어요. 미라가 예린이를 안고 키스하는 순간 제 손이 주먹 쥐어졌어요. 저녁을 먹은 후 예린이가 방으로 들어가자 저는 미라에게 말했어요. 미라야, 앉아봐. 할 얘기가 있어. 미라는 소파에 앉으며 피곤한 표정을 지었어요. 왜 그래? 출장 다녀와서 피곤한데 저는 리모컨을 들고 TV를 켰어요.
화면에 제가 찍은 영상이 재생됐어요. 쇼핑몰에서 민석이 목걸이를 걸어주는 장면. 그들의 키스. 블랙카드로 결제하는 순간. 미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이게 뭐야? 어떻게? 그녀가 더듬거리며 말했어요. 저는 태블릿을 내밀며 사진들을 보여줬어요. VVIP 레스토랑에서의 만남, 호텔 체크인 사진들. 그리고 은행 내역을 스크롤하며 이 카드 거래들 봐. 호텔비, 란제리, 남자 선물. 7천만 원이 넘었어. 내 돈으로. 미라가 고개를 저으며 지훈아, 오해야. 그건 업무 관계야. 민석 씨가 클라이언트고 선물은 비즈니스용이라고 변명했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준비한 폴더를 열었어요. 미라의 채팅 기록, 스크린샷들. 민석 오빠, 지훈과 이혼하고 오빠랑 재혼하고 싶어라는 메시지들. 그리고 민석의 답장, 회사 돈으로 우리 만남을 유지할게. 곧 자유로워질 거야. 미라가 손으로 입을 가렸어요. 어떻게 이걸? 그녀가 속삭였어요. 저는 차갑게 말했어요. 탐정 고용했어. 모든 게 드러났어. 네가 해외 간 적 없다는 것도, 여권 도장 하나 없다는 것도. 사진들은 다 스튜디오 짝퉁이야. 미라가 소파에 주저앉으며 울기 시작했어요. 미안해, 지훈아. 실수였어. 용서해 줄 수 있지.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용서? 3년 동안 날 속였어. 이제 끝이야. 저는 서류를 테이블에 올려놓았어요. 이혼 조건이야. 예린이 양육권은 나한테. 재산 분할은 육사로 내가 더 가져. 위자료 8천만 원. 그리고 최민석을 업무상 배임으로 고소할 거야. 미라의 눈이 커졌어요. 양육권? 예린이는 나랑 살아야 해. 그리고 민석 오빠는? 제발 고소는 마라. 그의 미래를 생각해줘. 회사에서 잘리고 감옥 갈 수도 있어. 그녀가 무릎 꿇고 제 다리를 붙잡았어요. 눈물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저는 그녀의 손을 뿌리치며 일어났어요. 그의 미래? 네가 먼저 우리 딸 미래를 생각했어야지. 예린이가 이 사실 알면 얼마나 아플지 알아? 난 예린이를 지킬 거야. 미라가 흐느끼며 제발 지훈아. 한 번만 봐줘라고 애원했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굳어 있었어요. 변호사 통해서 연락해. 이혼 서류 보낼게. 저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어요. 그날 밤 미라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지만 저는 눈을 감고 예린이의 웃는 얼굴을 떠올렸어요. 며칠 후 후폭풍이 시작됐어요. 서영 씨와 함께 고소장을 제출했어요. 민석의 회사에서 내부 조사가 확대됐어요. 법인카드 남용 증거가 쏟아지자 민석은 3개월 정직을 당했어요. 민석 씨, 회사 이미지가 중요해. 당분간 쉬어요라고 상사가 통보했다고 들었어요. 민석이 사무실에서 짐을 챙겨 나오는 사진이 탐정에게서 왔어요. 그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그 후 직위가 강등됐어요. CEO에서 부서장으로 떨어졌어요. 이게 다 네 탓이야. 민석이 미라에게 전화로 소리쳤다고 채팅 기록에서 봤어요. 미라는 집에서 울며 미안해, 오빠라고 답했어요. 결국 민석은 형사 기소됐어요. 업무상 배임으로 집행유예 판결이 나왔어요. 법정에서 민석이 고개 숙인 채 죄송합니다 라고 말하는 장면을 상상했어요. 그는 결국 사직서를 제출했어요. 더 이상 버틸 수 없어라고 동료들에게 말하며 회사를 떠났어요. 서영 씨 쪽도 움직였어요. 그녀가 민석과 이혼 소송을 걸었어요. 재산은 반반으로 나눴어요. 서영 씨가 제게 전화해서 지훈 씨 고마워요. 이제 자유로워졌어요.
아이들과 새 출발할게요 라고 말했어요. 저는 서영 씨도 수고했어요 라고 대답했어요. 미라는 모든 조건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어요. 변호사 사무실에서 서류에 사인할 때 그녀의 손이 떨렸어요. 예린이한테는 엄마가 미안하다고 전해줘라고 속삭였어요. 저는 고개만 끄덕였어요. 이혼이 성립된 날 집으로 돌아와 예린이를 안았어요. 엄마랑 아빠가 헤어지지만 아빠가 항상 곁에 있을게라고 말했어요. 예린이가 울며 왜? 엄마 어디가? 라고 물었어요. 저는 눈물을 삼키며 엄마도 사랑하지만 이제 각자 살기로 했어. 아빠가 내 엄마 역할도 할게라고 안심시켜줬어요. 창밖으로 비가 내리는 걸 보며 새로운 시작을 느꼈어요. 이혼 서류가 최종 승인된 날, 저는 법원에서 나와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비가 그친 하늘이 맑았어요. 집으로 돌아와 예린이를 학교에서 데려오자 그녀가 아빠, 이제 엄마 안 와? 라고 물었어요. 저는 예린이의 손을 잡고 엄마는 가끔 올 거야. 하지만 아빠랑 같이 재미있게 살자라고 대답했어요. 그날 저녁 예린이가 잠든 후에 제 이력서를 봤어요. 금융분석 전문가로 15년을 버텨온 자리, 안정적이었지만 매일 야근과 스트레스로 가족과 멀어졌어요. 이제 바꿀 때야라고 중얼거리며 사직서를 썼어요. 다음 날 회사에 제출했어요. 상사가 놀라며 지훈 씨, 왜 갑자기? 승진 기회가 있는데라고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가족 때문이에요. 더 이상 이렇게 못 살겠어요라고 말했어요. 퇴사 통보를 하고 사무실을 나올 때 어깨가 가벼워졌어요. 퇴직금과 저축을 모아 새로운 걸 시작하기로 했어요. 제 기술 경력을 살려 작은 가게를 열었어요. 이름은 예린의 허브앤코드로 지었어요. 강남 외곽의 조용한 동네에 자리 잡은 그곳은 커피숍과 커뮤니티, 도서관이 결합된 공간이었어요. 한쪽에는 책장과 편안한 소파가, 다른 쪽에는 작은 작업실이 있었어요. 거기서 노트북 수리, 스마트폰 고장 해결 같은 서비스를 했고, 주말에는 동네 아이들에게 기본 프로그래밍을 가르쳤어요. 가게 문을 열기 전 예린이와 함께 페인트를 칠했어요. 예린이가 벽에 아빠의 가게라고 낙서하며 웃었어요. 개업 첫날 손님 몇 명이 들어왔어요. 이웃 아줌마가 커피 한 잔 주세요. 컴퓨터가 느려졌어요 라고 말하며 앉았어요. 저는 웃으며 바로 봐드릴게요 라고 대답하고 작업실로 데려갔어요. 바이러스를 제거하고 속도를 높여주자 그녀가 와 고마워요. 앞으로 자주 올게라고 말했어요. 가게가 입소문 나면서 인기 스팟이 됐어요. 아침에 아이들이 책을 읽으러 오고 오후에는 부모들이 커피 마시며 수다를 떨었어요. 주말 코딩 클래스에서 예린이가 제 조수가 됐어요. 그녀가 아이들에게 이렇게 코드를 짜면 로봇이 움직여 라고 설명하며 키보드를 두드렸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매일 아침 예린이와 함께 아침밥을 먹었어요. 토스트에 잼을 바르며 오늘 학교 어때? 라고 물으면 예린이가 재미있어. 가게에서 친구들 만날게라고 대답했어요. 일상이 단순해졌어요. 숫자와 보고서 대신 사람들의 미소와 고마움으로 하루가 채워졌어요. 저녁에 가게 문을 닫고 예린이와 산책할 때 바람이 불어오면 이게 진짜 삶이야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예전처럼 피곤하지 않았고 매일 예린이의 웃음을 볼 수 있었어요. 미라는 그동안 직장을 잃었어요. 불륜 스캔들이 퍼지면서 회사에서 잘렸고 주변 사람들이 등을 돌렸어요. 그녀가 낮은 급여의 계약직으로 일하게 됐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어느 토요일 오후 가게에 미라가 나타났어요. 예린이를 보러 왔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자 그녀의 모습이 초췌했어요.
지훈아, 예린이 어때? 라고 물었어요. 예린이가 달려와 엄마라고 안기자 미라는 눈물을 글썽이며 안아줬어요. 저는 커피를 타서 테이블에 놓았어요. 미라가 가게를 둘러보며 여기 좋네. 아이들이 많아라고 말했어요. 예린이가 클래스에서 코딩하는 걸 보여주자 미라가 조용히 지켜봤어요. 예린이가 방으로 들어간 후 미라가 제게 말했어요. 지훈아, 너 평온해 보이네. 예전보다. 이제 거짓없이 사는 것 같아.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창밖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응, 이제 끝났어. 그 복수는 예린이랑 작은 행복 챙기며 살고 있어. 미라가 고개를 끄덕이며 나도 반성할게. 예린이 잘 부탁해라고 말하고 일어났어요. 그녀가 문을 나설 때 제 가슴이 가벼워졌어요. 예린이가 돌아와 아빠, 오늘 뭐 할까? 라고 물었어요. 저는 예린이를 안고 함께 게임 코딩 해볼까라고 대답했어요. 창밖으로 해가 지는 걸 보며 이 작은 행복이 제 전부라는 걸 느꼈어요.